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연극사의 산증인으로서 최근에 정원 연극사를 펴내신 원로 연극인이신 고설봉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고 선생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동안, 그러니까 평생을 연극에 종사하시면서 연극 무대 현장에서 숨쉬며 겪은 일들을 기록한 여러 가지 내용을 책에다 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 선생님 모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 그리고 책을 펴내시게 된 동기, 그리고 앞으로의 또 바라고 싶은 포부, 이런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어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번 이렇게 연세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네. 금년에 이제 내년이 80이라고 그러니까 금년이 79세가 되네요. 네. 그는 저 우리 나이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으로 그렇습니까? 우리 나이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세계적으로 아마 8순 되신 분이 연기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실까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아시아에서는 아마 지금 제가 제일 고령이십니까? 많다고. 그러시군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비슷하신 연배에 연극하시거나 영화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위고 저보다 이제 한 3, 4년 후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3, 4년 후배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보기엔 아주 원로 중에 원로이시네. 그렇죠.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되게 아직 연극을 하고 있는 분 김동원 씨가 저보다 3년 후배고요. 또 강계식 씨가 저보다 4년 후배고. 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그 건강하십니다만은 네. 무대에 서신다는 것은 대단히 그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들 얘기합니다. 한마디 대사를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체력의 소모가 많다.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혼이 들어있는 그런 연기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선생님 건강으로 괜찮습니까? 무대 위에서요. 원칙은 습관이 되고요. 네. 저는 이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무대에 등장하니까 특별히나 힘이 들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무대 경력이 정확히 몇 년이나 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반세기는 넘죠? 네, 3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금년에 55년째 됩니다. 아이고. 네. 그 무대 연출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연출하는 분야는 연출 책임이고 전 연기 책임이니까 만약 제가 연출 노트에 잘 되지 않는다면은 냉혹히 비판도 받고 또 그 연출 스타일에 따라서 저는 또 연기를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네. 혹시 그 나이 젊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아들 또 어떻게 보면 뭐 손주에 가까운 그런 나이의 연출자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있죠. 그럴 때 그 새로운 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과 세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왜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으니까 많은 세대 차이인데 저는 그것을 그 세대에 따라서 맞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무슨 큰 충돌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그 우리의 그 연극사가 80년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되게 그렇게 얘기 들었죠. 80년이라면 대단히 긴 세월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55년을 선생님이 하셨다니까. 거의 뭐 우리 연극 전체 초창기에는 아주 참 그 미미한 활동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증인이시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연극 그 자체라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 연극사에 관한 책은 어떤 동기로 만드시게 되셨습니까? 그걸 만든 동기는 그동안에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연극사를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쭉 이제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실제 연극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네. 이제 쓰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재료를 수집해가지고 쓰는데 보니까 써놨는데 더러 틀린 데도 있고 재료 수집해온 게 맞지 않는 데도 있고 네. 뭐 연대니 이런 게 다 틀려서 쭉 그렇게 배워왔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동료도 많고 후배도 많습니다만 그중에 박암이라는 친구가 서울대학 연극부 1기생인데 네. 그 졸업하고 오랫동안 저하고 연극을 같이 했어요. 네. 이제 그 사람이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그러다가 극단 신협이란 대표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공부해 본 뒤에는 그 박암군이 날더러 지금 연극사 이런 게 뭐 잘못된 게 많고 그런데 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제대로 기록을 해놓고 타개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부탁을 몇 번 해요. 네. 그러다가 그 시작도 안 했는데 박암이가 일찍 타개했죠. 그래서 이제 박암이가 그렇게 하고 뭐 참 친분인 후배가 죽었으니까 이제 영안실의 시체 앞에 가서 한 쭉 모여 있다가 네. 또 다른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연극 잘못된 걸 바로 잡아 놔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때 같이 또 연극 생활하던 현재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최무룡 국회의원이 옆에 앉았다가 저를 보고 꼭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해놓으시면은 저희들이 무신입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걸 꼭 하자. 막 이러한 권고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보니까 저도 이게 해놔야지 뭐 대단치 않은데 잘못된 역사를 바로 기록해 놓는다는 건 좋은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증언연극사의 책이 하나 되었습니다. 네.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아하. 네. 예.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연극사가 네. 조금 그 잘못된 점이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잘못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개 그 연극사 중에는 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한 그때 그 연극부 기록을 보면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가 하면은 네. 우선 연극사의 근본이 말이죠. 네. 어느 나라든지 전통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전통을 얘기하죠. 근데 대개 지금까지 써놓은 연극사는 어느 대학이나 어디서 쓴 거나 다 보면은 1906년도에 이인직서부터 기록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911년도에 이제 임성구 씨가 시인파를 일본 걸 받아들인 것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에도 전통이 있고 구파극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봤고 그래서 고종 황제 시절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고종 황제께서 옛날에 박춘재 씨를 중심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구파극 배우로 이렇게 이제 궁중 배우죠. 네. 말하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생활했어요. 그다음에 또 잘들 아시겠습니다만 판소리에는 이동배공이라든지 송만가보 이런 분들은 또 판소리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그게 우리나라에 다 이렇게 전통이 있는데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있는 걸로도 안 돼 있고 그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참 답답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인직 씨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정치하는 분 따라다니 이완영 씨 비서로 일본 왔다 갔다 하고 이등박 문지도 만나고 이제 이러한 관계로 일본 가서 뭐 연극을 해야 되겠다 그 일본 정객들이 온 거냐 그래 이제 돌아와 1906년도에 원각사라는 게 되고 이제 여기서 연극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 기록이 정확한 어떤 연극을 했다는 건 없어요. 말들만 왈가왈부하지. 그래서 우리 전통이 엄연히 있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무슨 뭐 대학에서 마당극이니 뭐니 전통이 이러는데 그런 건 저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옛날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본 대로 이게 구파극에서부터 신파극에서 신극으로 이렇게 계단 있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우리나라의 연극이 들어온 것이 뭐 신극이니 신판이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원래 전통이 그러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파라고 하는 그렇죠. 그 극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기 쉽게 저희들이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구파극이니 신파극이니 또 신극이니 그런 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연극이면 다 연극이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구파극은 우선 옛날에 그 고종 황제 시절 그때는 우리나라에 극장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뭐 프로선이와 아치를 이렇게 만들어 극장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없었고 네. 또 이런 조명도 그때는 시설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석유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광장 가서 연극을 할 때는 저녁에 그 구파극을 요새는 그 모노드라마라 그러죠. 혼자 나와서 연극하는 거. 근데 옛날에는 재담이라고 그랬거든요. 재담. 이렇게 이제 한편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요새 뮤지컬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선 그때 조명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불도 광술불을 마당에 펴놓고 막 이런 식으로 쭉 해왔는데 제가 그때 보고 지금 줄거리는 있었습니까? 그럼? 줄거리가 우선 지금 그 재담극 모노드라마 같은 거 연결로 조그만 줄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의 행사가 요새 뭐 장막극 하나 다 한 게 아니라 거기는 노래도 들어가고 춤도 들어가고 그러고 재담이나 단막극에는 줄거리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 배우는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러 사람이 있죠. 여러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파극하는 분들이 보면 그때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서 뭐 요새로 치면 뭐 희극 조금 슬프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다 구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 젊은 세대 현대에 그 기록이 안 돼 있느냐 하면은 우선 그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찌러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일본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뭐 지금까지도 저도 그런 그 염색이 돼 있는데 일본서 교육받고 그런 것만 주로 했지 구파극하고 우리나라 그 흘러내려온 이런 것은 천년 기록도 안 하고 그냥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렇게 하던 구파극도 40년대까지 그 역사가 흘러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940년대까지. 그게 이인직 씨가 받아들였다는 그 우리나라 연극사 시작이 1906년도인데 우리나라 구파극도 40년대까지 옆으로 쭉 흘러내려갔어요. 그러나 이것이 많은 얘기가 못 됐던 것은 나라에는 슬픈 우리 식민지 백성들이 극장을 가지고 있지 못해 일본 사람이 많이 극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 극장주인들이 신파극단이나 이런 것은 다 빌려주면서 구파극단은 잘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언론기관에 있는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은 기록을 안 해두고 그래서 가설극장으로 댕기고 이러니까 그게 도에서 했었죠. 그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하시던 분 중에 박춘재 씨 같은 분은 천재고 그때 그 정학이라고 그러죠. 거기 그 하시는 분들도 참 한 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신파극이라는 거는 그러면 신파극이라고 뭡니까?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신파극이라고 하는 것은 신파, 신극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안 쓰는 게 좋잖아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제 그 1906년도에 이인직 씨가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연극을 받아들이면서 1911년도에 일본 신파극단이 오니까 우리나라 임성구 씨라는 분이 그걸 보고 그대로 베껴서 모방해서 옮긴 게 이제 신파극이죠.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난 거냐?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그 가부키라고 전통극이 있잖아요. 그것이 수백 년 전통을 가졌는데 그것도 일본 가부키도 처음에는 고지기라고 일본말 거짓대들이 모여 하는 거다 이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빨리 눈을 떠가지고 전통국 이제 가부키를 만들어서 장식했거든요. 그러다 그것만 쭉 해오다가 이거 우리 뭘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일본 사람들이 그럼 우리 가부키에서 탈을 벗고 옷을 현대 의상을 입고 나가서 해보자. 그것이 신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일본 사람. 그래서 이제 현대 의상을 입고 이러는데 그 쪼는 가부키에서 넘어오는 데서 일본 사람 특유의 신파 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파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 신파라는 말이 일본 사람이 하던 걸 지금도 쓰고 있고 또 신극이라는 말은 뭐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문화에 뒤떨어진 나라죠. 그래서 일본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석학이 돼서 보니까 세계적으로 연극이 발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라파지역에 나서 공부하던 일본 석학들이 연극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소위 외국의 그 유명한 연극, 예를 들어 리얼리즘 연극, 무슨 뭐 유명한 그 테니스 섹스페어 작품 이런 걸 가져와서 연극을 이제 일본 축지극장, 소극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전통 가부키도 있고 또 뭐 현대극으로 넘어 신파극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신극이라 이름을 짓자.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신극을 와서 이제 흘렀죠. 그것을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대로 지금까지 받아들여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변사극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그건 어느 범주에 속하는? 변사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극장에 많이 생기는데 각 극장이 옛날에는 발성이 무성 영화거든요. 네. 그래 변사가 나가서 쫙 그 영화를 해설을 했죠. 네. 그러다 전 극장이 발성 영화가 돼 보니까 변사가 갈 길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변사들이 갈 길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변사들이 모여서 만든 극단이 변사극단이죠. 그래서 그게 많습니다만 대개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변사들 극단에 예원조라는 게 있었고 변사들이 모인데 성조라는 게 있었고 양대 극단이 전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네. 뭐 다 연극은 연극이로되 네. 구파다 신파다 무슨 신극이다 변사극이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듣건데 변사조에 연기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신파, 구파 이런 뭐 연극도 네. 그 대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틀립니까? 전부 스타일이 다르죠. 어떻게 틀립니까? 그거 좀 어디 실감나게 좀 한번 대사를 몇 마디 짧은 거라도 좋습니다만. 네. 네. 요새 학도들에게 가르치는 로트를 전하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신파 신극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차이점을 얘기해봐라면 차이점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네 가지가 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한마디 네. 하는데 이게 배우고 하는 대사라는 건 상대성에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네. 저 혼자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아리랑 이제 맨 끝에 그 아리랑의 주인공 영길이라는 사람이 수갑을 차고 넘어가면서 하는 대사 하나. 네. 막 그런 독백으로 네. 간단하게 그걸 소개해 볼까요? 네. 네네네. 우리들이 지금 연극하는 것은 리얼리즘 연극 사실주의라고 그래서 현재 생활 그대로 오히려 쓰는 게 이게 리얼리즘 연극이죠. 네. 그래서 거기 그 장면에 요새 연극으로 하려면은 대사를 이렇게 하죠.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처음에 넘는 아리랑 고개 유학을 가는 희망의 고개, 두 번째 넘는 아리랑 고개 철창을 가는 가시고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게 사실적이고 네. 이제 그 심판은 어떤 조냐? 네. 심판조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좀 과장을 했어.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처음에 넘던 아리랑 고개 유학을 가던 희망의 고개, 두 번째 넘던 아리랑 고개 철창을 가는 가시고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게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또 변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반대로 변사극. 조금 전에 하신 건 뭡니까? 조금 전에 심파죠. 심파. 그게 심파입니까? 그 심파죠. 변사는 또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처음에 넘던 아리랑 고개 유학을 가는 희망의 고개, 두 번째 넘는 아리랑 고개 철창을 가는 가시고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기 이제 변사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쪼가 있는 것은 이건 참 저들이 좀 죄스럽게도 일제 시대에 말이죠. 네. 조선 총독부가 영국 미국하고 전장을 할 때 그 선교사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연극을 해라. 네. 필요한 건 그런데 제 자신이 그때 배역이 장로 배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 예배당에 가보지도 못하고 선교이 뭔지 찬송가 뭔지 몰랐거든요. 네. 일제 시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네. 전혀. 근데 총독께서 명령이 왔으니까 한 달 동안 교회에 가서 공부를 해라. 네. 그게 지금 이 시대는 성동교회라는데 네.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그 선교하던 어휘가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배가지고 연극을 했더니 이게 한참 유행이 되고 어떤 때는 뭐 타 분야 사람들이 신파조 이런다면서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그 선교사조는 어떤 건가요? 네. 그때 저들이 해서 연극한 것은 당신네 조선 사람 너무너무 완고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갑니다.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선교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어휘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유행처럼 그렇게 그 일제시대 연극 이게 유행이 됐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해방 후 얼마 전까지도 뭐 다른 경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신파조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아마 방송에도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 쪼가리 다 다릅니다. 예.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요즘 그 지금 고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네. 네. 그런 걸 들으면은 우리가 참 그 세월이 오래 흘렀다. 네. 이런 변천 과정이 있었구나. 그렇죠. 이걸 느끼고 오히려 그때는 진지했지만 지금은 재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그 아나운서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네. 옛날 우리 저 선배님들이 하시던 그 네. 방송, 네. 뭐 일제하에서 또 해방돼 가지고 6.25 때 이런 그 격동기를 지나면서 그 뉴스 하는 방송 아나운서들의 녹음을 들어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 선생님이 하신 그 변사 쪽 같기도 하고 신파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극 무대도 뭐 예외 아니게 그렇게 하셨겠지요.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네. 네. 그 동양극장의 연극에 어떻게 보면 뭐 메카처럼 그렇게 연극이 많이 있었던 극장이었던 모양이죠. 네. 그 동양극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많이 언급하셨다고 그 책에다가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양극장이 우리나라 연극의 어떤 위치입니까? 네, 우선 동양극장은 말이죠. 네. 서대문 밖에다가 극장을 지었는데 우리나라는 최초로 연극 상설이에요. 매일 연극을 하죠. 1년 12달 하루 때 그렇게 하고 또 동양극장이 되면서 전속극단을 뒀거든요. 그래가 전속극단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삼천리강토의 배우들이 그 출연 대접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지금 그 타렌트들이 텔레비에 출연하면은 그저 하루 출연할 때 얼마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때 연극 배우들도 전부 그저 어디 출연해야 하루 얼마씩 받았어요. 근데 동양극장이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속극단 배우들이 월급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겁니다. 그 획기적이죠. 도저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월급을 지불했습니다. 월급날 되면은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것은 연극을 하든 배역이 있든 없든 놀고 있든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단원 정식 단원만 되면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동양극장이 여러 가지를 계획했는데 그때는 연극하는 중간에 연극만 하면 따분하다고 그래서 연극 중간에 무슨 무용도 넣고 요새 그 잡스러운 게 들어있는데 쇼도 하고 유행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양극장에서 생기면서 이것은 연극의 모독이니까 이 막간이나 유행가나 쇼는 다 빼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그게 동양극장에서 빠졌고요. 또 그때 연극이 그때는 3가지 연극이 있어요. 하루. 처음에는 한 40분짜리 인정극을 하고 그다음에 지연극을 하고 그다음에 희극을 하고 하루 3가지를 했죠. 인정극이라는 뭐고 희극은 뭐고 또 그건 뭡니까? 인정극이라는 것은 보통 그 가정생활 이런 거 너무 뭐 웃기도 울리도 않는 거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정극이라는 건 아주 그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이러한 울리고 그러는 연극.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끄트머리 한 30분짜리 희극은 요새는 코미디언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희극 배우라고 그러죠. 희극 배우들이 나와서 가장 손님을 웃기는 거. 이렇게 서너 가지 구별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발전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양극장에서는 요새 하는 것 같이 4막 5막짜리 전막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 연극 이렇게 하고 또 전국적으로 그때는 개막하는 시간도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근데 동양극장은 밤 7시, 낮 1시 그나지고 몇 해 동안 그냥 뭐 눈이 오나 비 오나 그렇게 개막을 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변혁을 하면서 더러 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동양선 신파했던 얘기는 처음에 모였을 때는 우선 영화하는 사람, 뭐 구파극하는 사람, 신파극하는 사람, 신극하는 사람 여러 부류가 이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좋지 않은 연극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신극의 간판이라고 말하는 그 홍해성 선생님께서 연출부 책임자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 5년간을 그 껄껄거리는 배우들의 화술법이나 이 얼굴의 분장법이나 동작법이나 이런 것을 한 4년 동안 아주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양극장의 연극이 자리가 잡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긴 얘기 많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홍해성 선생이 연로해서 물러나시니까 또 이서양 씨가 와서 연출을 했고 영문학자 유명한 아마 아시겠지만 한노단 씨가 거기서 자라났어요. 이러한 그 유능한 분들이 와서 동양극장의 연극을 지도했습니다. 그 당시 그
주역을 비롯해서 인기 있고 활동이 아주 대단했던 그런 그 유명한 배우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유명한 배우는 우선 여배우를 말씀드리면은 차홍녀. 차홍녀 씨가 저 연극을 갖췄는데 어떻게 된 인물인지 그렇게 인기가 있고 부드럽고 참 연극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동양극장으로 차홍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전화도 많이 오고 차홍녀가 안 나오면 손님이 뚝 떨어져요. 그럴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양반이 차홍녀. 네, 저 차홍녀 씨입니다. 저리 대단했는데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그 당시에 유행으로 봐서는 미인입니까? 저런 분이? 얼굴이 저렇게 미인이라고 한 것보다는 모든 보는 사람이 얼굴이 맺혔다 그래요. 끌려들어가는 얼굴. 무슨 부드럽고 청순 가련형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작가가 보고 작가 임선규 씨가 사랑 속고 돈의 얼굴을 쓸 때 그저 차홍녀 씨가 출연한 주연을 홍도라고 썼어요. 홍도야 오지 마라. 배영리를 홍도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극을 해보니까 그러면 저 양반이 홍도 역할을 했습니까? 홍도 역할. 그럼 인기가 대단했겠는데. 삼철이한테 벌컥도 입혔죠. 아주 벌컥도 입혔어요. 동양적인 매일 10,000원이고. 이렇게 되다가 26살 먹은 해에 참 인간이 그렇게 너무 좋으면은 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지 강원도 철원 공연을 가는데 철원 공연을 끝마치고 정거장 나면 철원 그 역이 멀거든요. 한 2km 되는데 거기를 이제 시간대 걸어 나오면 기차가 40분 연착이에요. 그래서 그 역 앞에서 추운 날인데 모두 단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차홍녀 씨가 저기서 거지가 거저고 있고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정다감한 여자니까. 그걸 거기서 쓱 들여다보니 거지가 손을 내밀고 이러니까 불쌍하게 보고 백에서 그때 설렁탕을 해서 15전 할 때인데 1원짜리를 꺼내서 거지를 줬어요. 거지를 주고서 이거 봐요. 약 사 먹고 배고프면 밥 사 먹고 그리고 병 나야 돼요. 병 나요. 그러니까 돈만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고맙다 이렇게 졸고 악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서울역에 내렸는데 그 햇소리를 해요. 차홍녀 씨가. 그리고 여기에서 내렸을 때 전부 그냥 차 태주고 내가라고 그러더니 여기서 내리더니 내려와서 햇소리를 하더니 자동차 그대로 문 열고 문 획 닫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이상하다. 근데 그 이튿날 나가니까 차홍녀 중명이 들었다. 그 뭐고 거지가 저 천연두 환자예요. 마마. 그러니까 마마 환자하고 이렇게 악수를 했으니까 마마가 그때 금방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앓고 들어간 자비집에서 보니까 무슨 얼굴에 마마가 내놓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마마면 전염병이거든요. 그걸 얘기를 못해서 얘기하면 순화병으로 다 데려가면 다 죽거든요. 그 의사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의사가 보고 오니까. 그 자기 집에서 그대로 한약을 지어다가 그대로 그냥 먹여가지고 이불을 푹 씌워서 뭐 땀나를 한다고 대문 걸어다가 아무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왔는데 내일 그렇고 내일 저녁 지나고 이틀 밤 만에 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참 차홍녀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홍제동 화장장에 화장을 했는데 서대문에서부터 홍제동 그 고개 넘어가는 데는 아주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런 여배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남배우는 황철씨라고 참 삼천리강터에서 100년에 하나 나기 어렵다는 그런 그 남배우가 있었는데 내 자신도 그분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뭔가는 그분은 오래 사셨습니까? 그분은 오래 살았죠. 해방 후에 살다가 여기다 어떻게 잘못돼서 올복했다고 그러더니 세상 떠났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 건 1년 12달 전에도 목이 쉬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성량이 좋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부드럽고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의 연극 배우는 최고로 인기였죠. 황철은 그때는 저 지방 가면 말이죠. 기차 타고 가면은 애들이 황철이 왔다 그러거든. 너 황철이 봤니? 그래. 본 일 없어요. 우리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동네에서 그냥 다 황철이 유명하다 그래. 그렇게 하던 그분인데 그때 그분의 그 자랑할 만한 건 뭐가 있었는 일본 육군성에서 일본 대기업이 돈을 내가지고 3억을 들여서 그때 영화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일본 대표로 마루야마라는 배우를 내세우고 우리 그때는 반도라고 그랬죠. 반도 대표로 황철수를 지목했어요. 그 이제 교습이 왔거든요. 근데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첫 마디로 거절이에요. 나는 연극 배우지 영화
안 한다. 다른 사람이 시켜라. 그래 총독에서 왔다 거절하니까 그 다음번에 2번, 3번 와서도 거절하니까 그때 군부에서 말이죠. 일본 군부에서 관계하는 영화니까 군부에서 와서 강제로 출연을 시켰어요. 요걸 뭐라 그러는 거지? 내가 연극하다가 영화 출연하고 가면 우리 단원 인원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군부에서 그 단원들 한 달에 월급 주는 게 얼마냐? 얼마요? 그러니까 2달치를 내 캐란데이의 월급을 여기서 준다. 그래 그렇게 하고 우리 2달 놀고서 월급 받고 막 그러한 그 유명하던 분이 황철수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차홍렬에는 그 연극 배우의 죽음은 그 지금 황철 씨의 얘기가 제대로 제가 안 들릴 정도로 참 애석하군요. 그렇습니까? 예. 네. 저는 같이 다니고 예. 또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지금도 저 사진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좋은 일로 인해서 일생을 26살에 마쳐야 되는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말이죠. 네.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죠. 예. 아까워도 말할 수 없이 아깝고 예. 그리고 뭐 잠깐 더 얘기를 하면 그분이 왜 김성호 씨라고 영화에도 그런 예, 친구 예, 있었죠. 예. 저하고 이제 같은 연구생 출신인데 네. 그 사람이 좀 머리도 안 깎고 이런 걸 뭐 좀 제대로 안 입고 댕겨요. 그러니까 쓱 지나가다 보면은 얼른 그 양품점 전화를 해서 와 있어서 좋은 거 하나 하고 넥타이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비밀이 싸가지고 와서 그 극장 뒤 분장실 밖으로 불러내서 이거 바꿔 입으라고. 그런 정도로 다감다정하던 사람. 그 양반의 일생에 대해서 정말 참 연극 같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 양반이 그렇잖아요. 네. 그 후로 뭐 그 영화가 나온다든가 연극이 나온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차홍렬 씨에 대해서요? 차홍렬 씨에 대해서 일제시대에 그래서 그 영화를 했죠. 아하. 그걸 영화를 해서 그 필름이 없어 어디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영화를 네. 했고 이제 해방 후에는 차홍렬 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때 그 작품이 하도 유명하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작품을 홍도야 오지 마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유행 가사 쓰는 사람이 그 홍도야 오지 마라 유행가 있잖아요. 네. 그걸 써가지고 해방 후에도 뭐 그런 악극도 하고 유행가도 네. 부르고 그러대요. 네, 그게 차홍렬 얘기입니다. 그 신극 연극의 간판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출가 홍해성 선생 네. 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분 이제 연출가시고 제가 처음에 연구생 들어갈 때 나의 직계 스승이신데 네. 아주 성격이 칼날 같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은 일본 가서 법학을 공부하시다가 친구들이 야 너 법학 해가지고 그때 우리 식민이니까 뭐 고향에 나가면은 너 판검사 되면 뭐 동족자보다 가둘래?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그 성격이 강경하시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거 보면 어떠냐, 연극 같은 거 하면 어떠냐. 그래서 자기도 연극을 좋아해서 일본 축제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일본 사람으로 그분 한 분이 7, 8년 동안 같이 연극을 했어서 해외에 갔다 온 석학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거기서 끝마치고 돌아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돌아오실 때는 이 신문 한 페이지가 전부 그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신문 기자들이 사진 기자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일본에 금방 왔다 갔다 하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배를 타고 관보연락선을 타고 부산에 부두를 내리시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 서울에서 기자하고 사진 기자가 내려가서 이렇게 그 부두에 가서 따라가 가지고 신문 기자가 명함을 주고 선생님 금년에 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홍해성 선생이 그 무슨 소리야? 당 뭐하는 사람이 저 기자입니다. 보더니 이렇게 명함을 확 찢어버리시고 사이비 기자라고. 연극예술하고 나이 물어보는 법이 어딨어? 막 이런 정도로 아주 깐깐하시고 그래서 들어오셔서 요새 뭐 신극하면 역사가 뭐 극예술협회니 극연단이 그렇게 얘기들 하죠. 거기에 초대 연출도 홍해성 선생이 하셨고 우리나라의 소위 신극이라고 하는 간판이 홍해성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해방을 맞이한 우리 연극계는 어떤 그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방이 되니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예.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 해방이 되니까 이제 연극인들이 모이자 그래가지고 종로 IMC 마신짝에 기독교 회관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가 연극 건설본부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극을 뭐 어떻게 해야 하느니 뭐 많이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좀 묘한 것은 소련군은 8월 6, 7일경에 북한 쪽으로 상륙을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 모여 있더니 소련 미군은 하나도 오지도 않고 오키나와 있고
소련군이 벌써 개성천원까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해방. 그래서 소련군 마중을 나간다 서울역에도 들나가고 그랬었는데 개성까지 왔다 이제 후퇴해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연극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혼란을 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나라 정부가 되고 그런 정돈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 쓰신 그 정원 연극사에 보면은 그 뭐 배우를 연기자로 바꾸어 부르게 된 네. 연유가 또 있다고 네. 그러더군요. 네. 저희들이 전부 배우, 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네. 연기자라고 많이들 그러죠. 네. 그게 뭐니 어떻게 되는 거니? 이승만 박사가 청년 시절에 이제 미국 가서 오래 생활하시면 보니까 미국 대통령으로 오래 한 분이 루스벨트 대통령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대학에 공부할 때 아주 연극을 좋아해서 대학 연극부에서 열심히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소아마비로 다리 절름절름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이게 배우가 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넌 절름발이니까 그러지 말고 머리에 정치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정치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 생활하시면 보니까 이 우선 방송도 일주일에 한 번씩 루스벨트 대통령 시간이 있어서 대통령이 방송으로 라디오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백악관에 말이죠. 보니까 그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이러는데 미국에 보니까 그 배우들의 인기가 대단하고 그 미국 시민에게 배우들이 대단히 대우를 받고 또 생활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싹 들어갔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주무장관을 불러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액터레스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말이에요. 그 주무장관이 네 여배우 남배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대접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러면 자기가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대통령보다 더 대접받는 것이 액터레스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받도록 이름도 고치고 연구를 해보시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러시 당정 주무장관이 그때 무대예술원장이 박진 선생인데 무대예술원에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제 선배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하는 결과 그럼 배우라고 부르지 말으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배역을 받은 역자라고 하자.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 약해서 약시야 그러거든요. 그건 안 되겠다. 그럼 연자로 하자. 그건 또 중국 사람들이 연자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낸 것이 연기자라고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를 연기자. 그게 무대예술원에서 각 단체 통고. 그래서 이제 연기자라고 한편 부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좀 얘기를 바꿔볼까요? 네. 선생님 이런 말씀 드려서 혹시나 또 역정 내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자꾸 평생에 무슨 단역만 하신 배우다 무슨 뭐 조연만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주연 뭐 이런 것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했죠. 그럼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게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 거는 어떤 사람이 대학 영문과에 다닐 때 보니까 영문화 그러니까 연극을 많이 봤죠. 그래 제 연극을 저보다도 더 많이 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기자가 됐거든요. 그 신문사에 오래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 보니까 무슨 연극이나 텔레비나 주연이나 해줘 하고 뭐 단역금 실현한다고 그러고 연극 소문 들어보면은 이렇게 와서 연습하다가도 단염은 안 한다 그러고 충실하게 하지 않고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건지 단역 50년 고설봉 이런 신문에다가 뭐 크게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50년간을 쭉 봐와도 그분은 단역이나 주연이나 똑같이 충실하게 하더라. 그리고 연기력이라는 하는 것은 그렇게 충실하는 게 연극이지 주연이라고 무슨 잘하고 조연이라고 잘하면 또 이게 연극이 아니라 똑같이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저한테 한 번 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연극이라고 하는 한 몸뚱이가 움직이는 건데 그 몸뚱이에 우리가 팔이 굵고 다리가 길다 이것만 중요한 거냐. 여기에 조그맣게 움직이는 손가락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몸뚱이 눈동자 하나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이게 눈동자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연극 가운데 눈동자 같은 단역, 손가락 같은 단역
이것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신문에다 그렇게 써가지고 아 신문에라니까 그게 그냥 아주 떠들썩했죠. 그래 자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막 그러나 전 지금도 뭐 단역이니 무슨 주연이니 그런 걸 그렇게 관심 두지 않고 생활해 왔어요. 네. 네. 그래도 주역을 부탁할 때와 탄역을 부탁할 때와 받으실 때 출연 교섭을 받을 때 좀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연극에 출연하는 것만 좋게 생각하고 항상 그 연극에 나갈 때 말이죠. 단역하는 사람도 똑같이 대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주연보다 단역이 대사가 어렵고 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똑같이 분장을 하고 똑같이 의상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무대에 나가서 똑같이 관객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선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지. 이거 배역이 좋고 무슨 저는 그런 생각은 사실 그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배역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제가 일제 시대에는 그 참 하기 어려운 연극을 했는데 동학당이라는 걸 그때 했어요. 근데 동학당에 이제 형제가 나오는 건데 제가 형 역할을 했으니까 그 형이 주연이죠. 그리고 그 참 대단히 큰 연극입니다. 막 그때 그 형 역할이 늘 기억에 남아 있고 또 해방 후에는 명동 국립극장 시절에 차범석 씨라고 극작가가 있죠. 그분이 태양을 향해라고 쓰는데 그 작품을 잘 썼어요. 거기에 제가 그 태양을 향하는 그 집 주인 역할을 했으니까 주연 정도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연세가 8순이 되시고 50년을 넘어 60년 가까운 그런 무대 연기인으로서 일관해 오셨습니다. 혹시나 요즘 뭐 후회스럽거나 또 이렇게 아쉽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그건 제가 연극을 좋아서 했고 또 제가 처음에 연극 시작할 때는 사실 공무원 생활하다 연극을 해서 이게 부모님이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해서 했고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 연극 시작한 뒤부터는 연극을 후회해 본 일도 없고 또 사실 배고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연극을 하니까 이렇게 배가 고프지 오늘 연극을 하니까 점심도 굶지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고 이거 뭐 살아가니까 배고픈 때도 있네 이런 생각이지 연극을 하니까 내가 배고파도 그런 생각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 연극하면서 전 참 이런 데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전 연극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연극을 하면서 무슨 허영심을 가지고 인기나 얻기 위해서 좋은 배역을 위해서 박수 받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건 안 됐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저 충실하게 연극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보면은 되게 모든 사회 인물들이 65세 뭐 정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무슨 아는 분 동료들 보면 그 참 유명한 직업에 있는 분들도 60세가 넘으면 초조해하고 65세가 넘으면 또 자리를 떠나니까 초조해하고 그런데요. 근데 저는 내년이 80이냐 그러면 79이니까 훨씬 지났는데 한 번도 그런 초조한 생각을 해본 적 없고 뭐 요새도 뭐 연극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슬아의 자녀분은 몇 분 있으십니까? 아들 삼형제 있습니다. 그 아드님 삼형제분 가운데 혹시 연극에 종사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 제 맏아들 녀석이 대학원고등학교 낸게 학교 연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예술대학을 간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반 대학에 공부를 하면은 또 연극 배우들 중엔 다 뭐 꼭 예술대학이 아니다. 그래서 권고를 했더니 일반대학 상과를 졸업했고 또 둘째는 저 일찍이 미국 가 있어요. 그래서 막내 녀석은 또 공부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나가고 셋 다 없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까지는 연기를 하고 무대에 서겠다 그렇게 늘 말씀하신다고요. 한 100세쯤 되셔서 은퇴 공연을 하실런지 언제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주 참 큰 보람으로 알고 선생님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려 제가 한 가지는 100세가 되더라도 은퇴 공연이라는 건 저는 없습니다.
백세가 이제 무대에서 그대로 숨이 치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배우가 은퇴니 뭐니 이건 전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날까지 은퇴라는 그렇죠. 건 없습니다. 은퇴는 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앞으로도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55년간 우리 무대를 지켜오신 고솔봉 선생님이 그동안의 그 평생을 살아오신 연극에 대한 얘기를 정언연극사라는 책에 옮겨서 이번에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연극하시는 분이나 연극에 관심이 있는 분,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우리나라 연극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를 남기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고솔봉 선생님의 건강한 연기 생활을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